안녕하세요. 마공영 최윤선입니다. 밖에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쌤도 감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고생했어요. 목감기에 기침도 조금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혹시나 선생님이 낭낭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약간 갔죠? 들리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오늘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준동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열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저기 제목 보이시죠? semi-verb라고 되어 있죠? 준동사라고 하는 파트를 하게 될 건데요. 영어에서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만큼은 다른 날 조금 졸았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선생님을 바라보시면서 선생님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왔죠? 더욱더 빛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동사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해서 바로 눈 앞에 떡떡떡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으시죠? 이 준동사라고 하는 부분의 쓰임이 굉장히 앞으로 다양하게 보일 텐데요.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수업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동명사와 분사의 수업까지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로 귀를 번쩍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아주 선생님 설명 쉽게 그리고 딱 핵심만 집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강의 자체의 그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 알고 있죠? 나는 영어를 봤을 때 0점에서 3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찍어도 그 정도다 라고 하는 친구들 즉 무슨 말이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라고 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수업은 자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핵심은 포인트로 찝어줄 거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색깔펜 잘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형광펜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색깔펜 드시고 별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동사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하나가 좀 이상하죠. 아니 동사면 동사지 왜 준동사냐? 일단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사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동사를 막 사용하다가 일단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명사라는 놈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라는 놈도 품사가 이제 알 것이고 이제 부사라는 놈도 있고 우리 전치사나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접속사 앞으로 배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발전을 하면서 완전 옛날 고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오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길에 가던 거 주워 먹고 위에 있는 거 따 먹고 지나가다 돼지 보면 잡아먹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영어 자체도 굉장히 단순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머리가 커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언어가 그러면 그 문화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동사를 쓰다 그리고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를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야. 아무리 만들어내도 좀 부족하더라. 우리가 쓰는 용어에 조금 더 뭔가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붙여서 형태를 혹은 바꿔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하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기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표현? 준동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얼굴을 바꿔서 만드는 품사 이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준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될 수 없다.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준동사는 여러 가지를 붙여서 뭐가 된 거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가 바뀐 거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내가 아주 처음 기초인 친구들한테 동사 찾아볼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준동사를 동사로 밑줄 치는 친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동사는 어떻게 된 것이다? 품사가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장에서 동사 역할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하여 특징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쓸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일단 특징 1번 뭐였다? 동사를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를 활용하지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등의 품사로 바꿀 거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준동사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동사는 아니지만 품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우리가 나중에 바꿔 쓸 거지만 어쨌든 동사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준동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다 써 있어요. 이 동사라고 하는 놈은 우리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 다음에 주의 동사라고 하는 놈이 동사의 특성 따라 목적어라든지 보어를 가질 수 있다고도 하죠. 그쵸? 그리고 또 동사라고 하는 놈은 딴 놈이 아니라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동사라고 하는 걸 얼굴을 바꿔서 시제를 바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태라고 하는 즉 하는 놈, 당하는 놈 이렇게 얼굴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장 자체에다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동사 건드시죠. 바로 not이라고 하는 부정을 갖다가 만든다 하더라도 다 동사 주변에 움직이게 된다. 즉 이 동사라고 하는 놈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인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얘는 누구? 부사의 꿈을 받는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대를 나타낼 수 있다, not을 받을 수 있다, 이 등등등의 이 이러한 특성 그대로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 준동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갑니까? 동사에서 어차피 베이스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특성도 그대로 따라가지만 단 하나 누구는 될 수 없다. 진짜 동사는 아니다. 왜? 원래 우리가 세미버브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아무리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쭉쭉쭉쭉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동사에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동사는 안 된다. 오케이?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바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하지만 동사 베이스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형태들의 특성들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준동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두 가지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동사라고 하는 생김새는 누구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놈인데요.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은 투부정사를 다 마칠 건데 일단 생김새 한번 보실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to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의 상태를 쓰시면 이걸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생김새에다 누굴 붙일 거냐면 ing를 붙일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현재 진행형 할 때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현재 진행형의 뜻은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생김새만 똑같고. 그렇다면 이 분사라고 하는 놈이 바로 우리가 사단 변화 외웠을 때 맨 뒤에 두 개 기억나요? come, came, come, coming 기억나죠? 맨 뒤에 있었던 바로 PP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의 ing 형태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분사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깐 보면 선생님이 세미버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 거는 뒤에 나올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다른 역할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뭐냐면 동명사는 딱 아예 대놓고 뭐라고 써있다? 명사 역할을 할 거구나 라는 것이고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두 번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ing 때 뭘 배웠다? 뭐뭐 하는 뭐라고 배웠어요? 중인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거는 외우긴 했죠. 뭐뭐 되어진이라고 우리가 사단 변화할 때 외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둘 다 품사는 뭐다? 형용사. 그리고 얘는 나중에 여러분 부사로도 쓰일 수 있을 건데 얘는 일단은 좀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쌤 일단 가로 칠게요. 굉장히 딱 한 부분에서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가로 칠게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놈은 바로 얘가 여러분의 머리 가장 아프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잘 봐요 여러분. 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해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정해있지 않냐면
품사가 정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잘 봐. 우리 정관사 기억나시죠? 정관사는 뭐예요? 정해 있는 사물을 집어주는 관사. 그래서 정관사였잖아. 근데 얘는 부정사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즉 품사가 정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품사가 정해 있지 않다라는 건 얘는 생김새는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바로 여기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명사와 분사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어떨 수 있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알겠죠? 왜? 얘는 한 놈, 얘도 사실은 한 놈, 얘는 몇 놈이나 다 되는 거야? 세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할 때마다 연습을 통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냐를 자유자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문법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법은 사실 공식 같은 거야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는 명사야, 어디에 있을 땐 부사입니다, 어떻게 있을 땐 형용사예요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문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얘는 독해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에서도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동명사는 말에서 나듯이 명사, 분사는 형용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부터 할 거다? 투부정사부터 우리 한 15분 정도 있다가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semi-verb라고 하는 게 우리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각각 다른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지만 특성은 똑같습니다. 왜? 얘네의 베이스는 다 어디서 나온 거니까? V. 그렇지.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동사의 모든 특성을 얘네는 다 같이 어우르고 있어요.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걸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 책은 186페이지시네요. 18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준동사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1번 종류 세 가지 썼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동형사와 동부사라고 써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명사라는 말을 선생님이 바꿔서 동형사, 동부사로 바꾼 거예요. 동형용사, 부사 이렇게 동명사랑 똑같이 외우라고. 이 분사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밖에서 안 써요. 말 자체가 조금 사실은 잘못 번역이 된 거기는 한데요. 일단 동명사처럼 동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사는 여기 선생님 두 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밑에 있는 해석은 여러분 사실 요거 이제 뒤로 가면서